내가 9살 때 우리는 지하실이 딸린 2층 주택에 새들어 살고 있었어. 원래는 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곳이었는데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새를 주게 된 집이었지. 추운 지방의 외진 곳이었고 어머니가 통근하기 불편하다는 점을 빼면 월세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싼 곳이었어. 하지만 그런 곳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는 법이지. 어느 날 저녁, 내 여동생은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위층에 내 방에서 자고 있었지. 부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내 동생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엄마야? 하고 말했지.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 다만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을 뿐이지.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어. 그녀의 발걸음은 경쾌하고 가벼웠지만 그 소리는 아주 묵직하고 육중했거든. 누구세요? 하고 부엌에 있던 내 동생이 물었어.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 발자국 소리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 들려왔어. 거침없이 위로 올라간 그 소리는 이제 위층의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지. 내 동생은 다시 한번 물었어. 조금 더 큰 목소리였지. 누구시냐고요? 그러자 발자국 소리가 멈췄어. 내 동생은 어린 아이일 뿐이었고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이 무서웠지. 하지만 그녀는 내가 위층에 혼자 잠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손전등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와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2층의 모든 방을 가보아도, 심지어 다락방까지 열어보아도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그녀는 일단 나를 깨우려고 했지. 하지만 심한 독감에 걸렸던 나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않았대. 그때 아래층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그녀는 몸을 낮추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발자국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했지. 하지만 여전히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 아주 고요한 정적만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지. 동생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정말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확인했어. 꽤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지. 그녀는 그제서야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식탁 위에 내버려 두었던 아이스크림이 생각났대. 그래서 그걸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으로 향했어.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넣고 냉장고의 문을 닫는 순간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자신의 뒤편, 부엌의 입구 쪽이었지.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듣고 있었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무서움에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지. 그런데 그 소리는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 않았어.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부엌을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지. 마치 구경이라도 하듯이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부엌을 다 돌아본 그 발자국 소리는 다시 부엌 밖으로 향했어. 동생은 계속 웅크린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발자국은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렀고 잠시 후 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온 집안은 또 한 번 고요에 휩싸였어. 하지만 동생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대.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거실로 나가보았어. 거실은 조용하고 어두웠지.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생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현관문을 열어보았대. 하지만 문 밖에도 아무도 없었지. 오직 며칠째 계속 내리던 눈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을 뿐이었어. 바로 그 눈이 내가 독감에 걸린 이유이기도 했거든. 동생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고 정말로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어. 그러다가 문득 뭔가를 알아차리게 되었지. 집 앞으로 펼쳐진 눈밭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던 거야. 동생은 집 안에 들어왔던 그것이 뭐였던 간에 최소한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저 서로 너머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녀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벌벌 떨며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지. 결국 어머니가 돌아오셨고 동생은 울면서 자신이 겪은 것을 이야기했어. 하지만 마땅히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었지. 그리고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지나가게 되었어.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내가 그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어. 동생과 어머니는 영화를 보러 나간 상태였고 나는 혼자 숙제를 하며 TV를 보고 있었어. 그때 지하실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 나는 동생에게 들은 그 발자국 이야기 때문에 집안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좀 무서웠어. 그래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어. 결국 나는 TV를 끄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그건 역시 발자국 소리였어. 게다가 이번엔 뭔가의 신음소리 역시 함께 들려오고 있었어. 기르던 강아지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 나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지하실에 가보려고 했지. 하지만 내가 지하실 앞으로 가자 강아지는 내 품에서 펄쩍 뛰어나오더니 소파 뒤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언제나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녀석인데 말이야. 나는 지하실의 문을 열며 저 아래에 있는 것은 분명 쥐나 너구리 같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날도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지만 결국 지하실에서 발견된 건 큼지막한 쥐였지. 그걸로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 되겠지만 최소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란 게 어디겠어. 하지만 내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한 발자국을 디디자마자 그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졌어. 마치 내가 나타나서 소리를 내던 것이 몸을 숨겨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런 느낌의 용기를 얻은 나는 전등을 켜고 계단을 마저 내려갔어. 지하실 안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어. 만약 뭔가가 그 안을 돌아다녔다면 꽤 얌전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나는 역시 단순히 쥐가 나왔던 거라고 한숨을 쉬면서 몸을 돌려 다시 위로 올라오려고 했어. 그리고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 그 기괴한 신음소리도 함께였어. 나는 온몸에서 순식간에 솟아오르는 소름과 공포에 몸이 굳어버렸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 강아지가 지하실 아래로 뛰어내려왔어. 항상 계단을 내려오는 것에 겁을 먹던 녀석이었는데 거의 날아오는 것처럼 단숨에 지하실 아래로 달려왔지. 그리고 녀석은 내 뒤를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어. 나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강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르게 그 녀석을 안아 올렸어. 그리고 천천히 뒤로 돌았지. 하지만 내 뒤에는 회색 시멘트로 된 차가운 벽뿐이었어.
강아지는 내 품에서도 그 벽을 향해 맹렬히 짖고 있었지. 나는 멍하니 그 벽을 쳐다보다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지하실 밖으로 빠져나왔어. 어머니와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강아지는 쉽사리 진정하지 않았어.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 연달아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지. 다행히 우리는 얼마 후 이사를 갈 예정이었고 이사 당일까지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어. 딱 한 번 깊은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도중 누군가 지붕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 하지만 난 잠결에 그게 비가 내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아침이 되어서야 그 소리가 분명 빗소리와는 달랐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지. 우리는 무사히 이사를 마쳤어. 무사히 그 집에서 빠져나왔지. 적당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탈출이라는 말을 써도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난 아직도 그 벽 뒤에 뭐가 있었을지 궁금해. 내가 그곳을 파보았다면 어쩌면 그 집에 얽힌,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에 얽힌 비밀을 알아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지금도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무 깊숙이 건드린 것은 어쩌면 다시는 아물지 않을 때도 있거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내 방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젠장, 이 소리는 그날의 그 발자국 소리가 분명해. 그놈이 우리 가족을 쫓아온 거야. 같은 마무리를 하면 좋겠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 부디 내 유년기의 무시무시한 추억으로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기를. 오늘 밤 잘 때 누군가 낯선 이가 너희 집 마루를 걸어다니지 않길 기도할게. 잘 자,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